자,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열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네요. 예상 가격 한번 제가 살짝 볼게요. 자, 오늘은 약간 상승 쪽인데 코스피부터 얘기해야 되죠. 네, 코스피는 뭐야? 코스피 약간 좀 마이너스 같은데요? 제가 지금 기기가 갑자기 바뀌었죠. 네. 무슨 일입니까? 나스닥 선물지수 좀 별로 안 좋았어요. 아까 그 스냅 같은 거 크게 빠져 20몇 %. 네. 미국 기술주들이 광고가 좀 시간에서 다 안 좋더라고요. 마이크론도 한 2% 자기들은 그냥 있고. 오르고 끝나고 시간에서 또 이렇게 부탕질이야. 뭐 하자는 거야? 우리 시장에 방해만 하고. 에이 금요일 날. 나빠. 자, 코스피 나이트 약간 마이너스. 그다음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플러스인 것 같네요. 네, 일단 이제 장이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는 좀 소폭 마이너스 출발할 것 같고요.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권 좀 기록을 하고 있고, 삼성전자. SK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보합입니다. 거의 보합인데 약간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. 네이버가 이제 한 마이너스 0.8%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, 어제 뭐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던 그 현대차가 1% 정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야, 근데 실적 올려도 못 올리대. 그게 이제 자꾸 논리가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,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 소비 줄 텐데. 한게 있어야지 피크아웃을 하지. 근데 그 우려감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한게 있어야지. 오른 것도 없이 피크아웃. 뭘 피크아웃을 해? 자꾸만 이제 피크아웃이라니까 뭐 올라야지 피크아웃이지 이렇게. 근데 이제 주가는 안 올랐는데 실적은 피크아웃이다. 약간 이제 이런 좀. 그래서 주가가 어제도 사실 장중에 좋은 실적 냈는데도 밀려버리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1% 정도 올랐고,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리긴 올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SKC가 1.9%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, 역시 뭐 같은 업종이지 그 현대모비스가 1.1%, 기아가 한 1%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그 현대위아도 한 2%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, 현대로템,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주도 계속 그 폴란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5%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르는 기업들은 자동차하고 방산주가 좀 좋은 모습이고, 반대로 좀 빠지는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스냅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인터넷 관련주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가 한 마이너스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, 네이버는 플러스 지키네요. 그래서. 네, 네이버는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마이너스 1% 정도 빠졌고요. 그리고 S오일이 유가가 좀 빠져서 마이너스 1.7% 정도. S오일이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빠졌던데요. 네. 12만 원대에서 지금 얼마입니까? 지금 92,000원. 92,000원. 네, 많이 내려왔습니다. 많이 빠졌더라고요. 그리고 LG화학이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립니다. 오늘 마이너스 1.5%. 네.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요즘에 좀 증권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. 어제는 LG화학이 돋보였죠. 네, 어제 굉장히 좀 셌는데 또 오늘 그래서 코스피 쪽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움직임이고요. 마이너스 1.5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,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거의 비슷합니다. 한 360개 정도로 비슷하고, 코스닥도 강보합인데 플러스 0.8%니까 뭐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상승이 643개, 뭐 하락은 627개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좀 좋은 기업이,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에코프로가 한 4%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, LNF가 2.4% 그래, 이것도 정도. 괜찮네요. 예. 최근에 한 10% 정도 반등을 했군요. 20만 7천 원부터 22만 9천 원이죠. 네, 요새 양극재에서 10% 가까이. 이제 이제 소재 쪽이 괜찮아요? 네? 이전 소재. 양극재도 좋고, 어제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 실적을 냈더라고요. 양극재 이제 대표 기업이죠.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이고,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폐배터리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성일하이텍이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하잖아요. 아, 대박이었죠. 근데 주변에 보니까 못 받으신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한 주도 못 받은 분들이. 대부분이에요. 네, 많이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들어가 볼까 하다가 알았습니다. 저도. 성인하이텍. 발품이 안 나오겠더라고요.
그래서 여전히 뭐 폐배터리 쪽도 괜찮고 오늘 컴투스가 2%, 또 에코프로비엠이 1.3% 정도 반등하고 있고 JYP 엔터가 1.5%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.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밀립니다. 마이너스 2%, 덕산 네오룩스가 마이너스 1.6%, 뭐 휴젤이 마이너스 1% 정도 이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 없이 뭐 급등도 좀 없는 상태로 양시장 모두 다 좀 약간 정체된 그런 모습이 오늘은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사고 있고요. 어제 4,300억을 샀는데 오늘 330억 정도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도 좀 팔고 있습니다. 969억 정도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데 주로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. 연기금이 한 500억 정도 오전부터 대량 매도를 좀 하는데 매도의 대부분은 좀 전기전자 업종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380억 정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00억 정도 팔고 있어서 외국인은 코스피 전기전자 사면서 코스닥은 좀 팔고 있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리비안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세고요. 뭐 리비안. 예. 뭐 테슬라 급등하고 리비안 급등하고 뭐 니콜라 급등하고 뭐 전기차주들이 다 급등해가지고요. 아 그래요? 예, 이쪽 관련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좀 양상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기차 섹터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또 테슬라 영향도 좀 있어가지고.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좋고요. 또 자동차 부품주도 일단 현대차가 오늘 좀 어제 좋은 실적 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조선주에서는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한 1%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산주가 수주 기대감에 오늘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상 콘텐츠 쪽도 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오늘도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일부 영상 제작 중 기업들의 주가가 좀 견조한 것 같고요. 건설주도 대우건설 중심으로 해서 뭐 급등은 아니지만 조금 완만하게 그러네요.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좀 빠지는 쪽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. 정유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사료업체들이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인터넷 대표주가 네이버, 카카오 모두 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러네요. 좀 네이버도 하락 반전했네요. 예,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요번에 반등을 조금 주도했던 게 삼성, 닉스, 네이버, 카카오 이렇게 네, 맞습니다. 예. 네, 다 빠지는군요. 네, 오늘은 좀 조정. 아마 나스닥 영향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. 그리고 은행주도 좀 약간 대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지고 있고,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뭐 이런 그 통신주 이쪽도 약간은 밀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큰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일부 그 에너지 관련주,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들하고 미국 나스닥 스냅 여파로 좀 거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. 그래서 IT, 소프트웨어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나 봐. 어디요? 이제 온라인 광고 있잖아요. 온라인 광고. 그 이제 왜 뭐라 해야 돼? 리타게팅도 그렇고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잖아. 뭐 클릭당 얼마 받고 옛날 같지가 않대. 그래서 그 홈쇼핑 뭐죠? 쇼핑몰 그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네. 그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1,000만 원 광고 쓰면 뭐 2천만 원 매출 나고 뭐 이렇게 그게 딱 개런티가 돼가지고 네. 그걸 또 열심히 하면 그건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니까. 괜찮았는데. 근데 그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그럼 어디로 요즘 옮겨간 그게 이제 비용이라는 거지. 네. 그게 광고 작년엔 레가시였죠, 레가시. 아 그쪽이 괜찮았어요. 아 방송 3사 다 흑자났잖아요. SBS, KBS 네. 천호 흑자나고. 물론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옛날 IP를 사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. 네네네. 예, 오히려 그쪽에 돌고 도나 봐요 보니까. 왜 이렇게 씁쓸해 보이세요 목소리가? 왜 이렇게 목소리는 씁쓸해 보이시죠? 아니 그냥 네, 돌고 도는 겁니다. 네. 자 그리고요. 네, 뭐 섹터 오늘은- 요즘 거 보면 될까요? 정도 네. 보면 돼요.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보니까 코스닥 약간 플러스, 코스피 약간 마이너스 이 정도 네.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리포트 한두 개 또 살펴보죠. 네, 그 어제 이제 뭐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좀 강하긴 강했잖아요.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가 있었고 이걸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자료를 적었습니다. 그래서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고요. 설비 투자 지원하고
중소기업들로의 투자 확대. 요게 이제 아무래도 뭐 반도체, 뭐 펀드 같은 걸 좀 조성을 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지원 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기업들의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비 투자를 지원을 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같은 거 아마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졌고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략이라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, 배터리, 미래 모빌리티 이런 걸 좀 결합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함께 좀 제시가 됐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결국 이제 KB에서도 주장하는 건 뭐냐면 투자의 시대가 좀 열린 것 같다. 요새 뭐 투자가 좀 줄긴 줄지만 큰 방향성은 바뀐 게 아니다. 그래서 지금 워낙 부진한 경기고 수요도나 우려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패권 전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해야 되고 이러려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미국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지원법도 사실 이런 일환이죠. 사실 어떻게 보면.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닌가, 이런 데 좀 의의를 좀 준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원법 이후에 또 지켜봐야 될 게 중국의 동수서산 정책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동쪽에 데이터 센터가 되게 많아요. 네. 예, 그러니까 동부 지역 쪽에 데이터 센터들이 그렇죠, 몰려 있는데 그렇죠. 요거를 서부 쪽으로 이제 전송하는, 아. 서부 쪽에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들게 되면 동수서산. 예, 그러니까 동쪽에 그 이 자원을 서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, 사실. 예.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, 그러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또 구축을 해야 되니까. 네. 근데 이럴 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다 하고 싶겠죠, 반도체를. 근데 못 만들잖아요. 그래서 뭐 한국의 반도체를 안 쓰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정책 수혜 순서로는 장비주가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, 그 다음으로 소부장 기업들, 그리고 대형주,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,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니까 장비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자료니까요. 네,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그 염동찬 연구원님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맥도독이라는 자료가 나왔는데, 다음 주에 아마 LG 그 에너지 솔루션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긴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보호회수 물량이 좀 풀리거든요. 27일 날 그게 한 4.3% 정도. 그렇게 남아요. 물량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죠, 이게.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데, 그래서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25일에는 개별 주식 선물 상장까지 좀 예정이 돼 있어서 좀 매도 압력이 좀 크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8월 달에 MSCI 분기 리뷰가 들어가거든요. 그때 LG 엔솔 같은 경우 유동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이제 편입이 못 됐는데, 요 물량이 풀리게 되면 유동 비율이 15%까지 올라가서 편입 가능성이 유동 비율이라는 게 전체 상장 총액에서 상장 총수에서 거래되는 그거? 유통되는? 예, 유통되는 물량이죠. 지금 9%밖에 안 돼요. 네. 유통 물량이죠. 왜냐하면 LG화학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제 늘어나면 MSCI에서 이제 요걸 편입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8월 31일 종가에 LG 엔솔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. 이 외국인들이 패시브 펀드 이제 들어가는 외국인들. 근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거기서 보통 이런 이벤트 발생하면 미리 사버려요, 또 주식을. 그래서 네.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은 나오겠지만, 그 LG 엔솔 지금 20일 평균 거래 대금이 1,000억인데 그 MSCI가 매입해야 되는 규모가 2,500억 정도 되나 봐요. 그럼 굉장히 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그래서 다음 주 수급 불안은 있지만 시야를 한 달 이상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주가 변동성 확대가 좀 비중 확대 기회가 아니냐, 이런 좀 이벤트 플레이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뭐 그런 보고서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, 그리고 KB증권의 그 김동원 연구원님이 생각보다 아이폰 14가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제 보고서인데, 14? 네, 아이폰 14 이제 나오잖아요, 네. 가을에. 그거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생산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폭스콘에서 아이폰 14 생산을 위해서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%나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 지금 채용을 줄이는데 지금 폭스콘은 늘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주 인센티브 지급도 지금 크게 늘리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폰 수요 확충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상당히 아이폰이 잘 팔릴 것 같고, 실제 아이폰 13이 8,200만 대 정도 초도 물량이 나갔거든요. 근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거보다 15% 증가한 9,300만 대 정도를
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애플이 긴축 경영은 하지만 아이폰 14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. 그러니 노트북, 노트북이나 PC 쪽, 태블릿, 이쪽은 좀 안 좋은데 주력인 아이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근데 이제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이제 요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7억대 아이폰 교체 수요가 좀 대기 중이래요. 지금 현재 보통 이제 2,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또 하니까 7억대? 네, 7억대 정도가 대기. 뭐 예전에 사신 분들 중에 또 교체 안 하신 분들 많이 나도 한 있겠죠. 3년 됐는데 10이거든. 3년 더 되셔. 10이면 한 3년 된 거 아니야? 3년 더 된 거 같아. 3년 더 된 것 같은데요. 아니 1년에 하나씩 아니야? 1년에 하나씩. 11, 12, 13. 네. 지금 삼, 이제 사, 14 나온다는 거죠? 네, 지금이 14죠. 한 4년쯤 4년 정도. 사실 내가 쓰기에는 아직도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그냥 쓰세요 그냥. 굳이 뭐 바꿀 필요 없는데 뭐하러 바꿉니까? 카톡하고 주식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어요. 네, 그래 쓰세요. 아, 이거 잔디 하지 잔디 참. 아 잔디 쓰셔야죠. 잔디를 결제하고. 네, 잔디 쓰죠. 우리. 잔디. 네. 네. 그래서 대기 수요도 좀 많고 네. 중국 유통업체에서 지금 아이폰 14 주문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대요. 그리고 아이폰 14 고가 모델의 이제 프로 맥스 모델에 OLED 패널을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하고요. 그 BOE는 공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고사양 모델에는.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14 패널 주문량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이쪽 뭐 분야도 좀 네. 괜찮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플이 또 잘 팔려야 한국 반도체한테도 긍정적이라서 아무튼 좀 좋은 판매가 좀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는 동안에 장이 다시 플러스 반전했군요. 삼성전자 플러스 반전됐고. 맞습니까? 네. 네. 소폭이지만 어쨌든. 네. 그리고 아이폰은 12대만 해도 프로랑 프로맥스 비중이 뭐 40몇 %로 좀 적었는데 13, 14 넘어가면서 프로맥스 비중이 고사양이야. 네, 그러니까 57% 뭐 60%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어요. 네, 야, 그래서-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랬네. 이거 우리 세 가족이 같은 날 했거든. 네. 나만 이거 스테이야. 아, 다 두 여인들은 다 바꿨어. 13으로 가셨죠 이미. 계속 아이폰 쓰세요? 가족분들이? 아니 우리 딸내미는 뭐 아예 뭐 다른 거 말도 아예. 못 붙이게 하던데.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꾸지. 맞아요. 아예 특히 이제 선택지가 뭐 없구나. 한국에 없으니까 더 그러는지. 나만 어쨌든 10 유지야. 네, 요 이제 폴더블 한번 가셔야죠. 아닌가요? 폴더 잘안 나가더라. 네. 딱 보기 좋은데 이렇게 시원하게 쫙 펼쳐갖고 그냥 이게 막 그래프 쫙 나오고 막 네? 화면 막 이만하게. 어제 기사 나왔더라고요. 8월 10일 날 이제 공개하는 걸로 폴더블 폰. 아 그렇습니까? 삼성에서. 예. 네. 한번 공개하면 한번 살짝 보세요. 네. 네. 삼성전자 7만 원 넘어가면 생각해 볼게. 주가랑 연동해서 폰을 사세요. 자 그런 보고서들이 있었다는 거죠. 네. 요 정도 보면 네네. 되겠습니까? 네.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.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.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.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,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.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.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.